원래 그 뱃사람들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잘못하면 난파되거나 이렇게 이 바다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바닷가 쪽에 가면 무속을 굉장히 많이 믿고 그런 신들을 많이 모시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가 풍랑이 일 거라는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알게 됐는데 아들 보고 오늘은 이제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이제 충고를 했어요. 근데 그 아들도 고집스럽게 이거 지금 고기가 잘 잡히는데 이때 놓치면 언제 돈 법니까 하면서 그냥 나갔어요. 저녁이 되고 바다가 심상치 않은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의 마음이 아주 탔어요. 한밤중이 되자 파도는 큰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날은 껌껌하죠.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죠. 칠흑 같은 밤이라 아들이 탄 배는 이제 방향을 잃었어요. 동네 사람들도 많이 탔죠. 뱃사람들이.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사는 섬 쪽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생사기로에 섰죠. 폭풍우는 쳤죠. 막 파도는 넘쳐 올라가서 막 가판으로 막 넘어오는 판인데 이쪽 방향을 모르니까 큰일이잖아요.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고기는 많이 잡아가지고 배는 무겁죠. 그런데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. 근데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. 이제 항구에 들어와서 그 불 나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였었어요. 이 뱃사공이 보니까.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살아계시면서 그 폭풍우 때문에 여길 못 찾아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집에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아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. 이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과 그 뱃사람들 함께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? 십시일반으로 그 집을 지어줬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주고 아주 그 인기가 있는 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아들 생명 구했지, 자기들도 살아났지.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. 자기 집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살려준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? 그런 실화가 있는 걸 보면 참으로 그 남을 위하는 것, 자기 아들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방법, 지혜,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. 독일하고 이제 미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자기는 조종사였고 상대방 이제 전투기가 날라오니까 이게 쏴가지고 상대방을 격추시켰어요. 격추시킨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내려놓고서 그 격추된 장소를 한번 가봤어요. 가봤더니 그 독일군 장교가 죽어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 속에라는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 편지를 보니까 어머니한테 뭐 여지껏 있었던 걸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독일의 주소도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잖아요. 자기도 어머니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쏜 포탄에 맞아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격추대가 죽었으니까. 이제 그리고선 전쟁이 끝났어요.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이쪽에 미군의 그 사람들 제대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독일에 있던 그 장교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꼭 마치 그분이 자기 어머니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
그분이 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자기가 죽인 그 독일의 장교 어머니한테 궁리궁리 하다가 그 마음속에 너무나 그 죄책감 같은 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독일에 있는 그 장교의 어머니한테 저는 사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전쟁을 하다가 대개 아드님을 격추시킨 미군의 대위 누구누구였던 사람입니다. 그 어머니 아들의 편지 속에서 어머니 주소와 이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참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만약에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들처럼 그 사망한 그 아들처럼 어머니를 좀 모시고 싶습니다.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이제 편지 썼어요.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그 독일에서 편지가 한 장 왔어요. 열어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에게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. 참 흥분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? 자기가 죽인 그 전투기 조종사의 어머니가 내가 대신 아들을 하고 싶다고 보고 내 편지를 받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. 그것은 전사한 내 아들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너의 그 아름답고 착한 마음이 안겨준 충격 때문이었다. 전쟁이 끝나고 총성이 멎은 후 조용해진 세상처럼 전쟁 등에 희생된 수많은 전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. 그들로 인해서 흐느끼는 가족들의 곡성도 시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묻혀지는 지금 내가 보내준 한 통의 편지는 마치 전사한 내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다른 이름으로 내 곁에 나타난 것 같은 큰 감격이었단다. 때로는 세상이 허무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었지. 그런데 너의 편지를 받고는 이 세상에는 그 허무감도 그 절망감도 다 극복시키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치닫을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단다.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 바로 너, 당신이었다. 지금까지 온 세상은 다 나의 고독과 슬픔과 한을 잊고 있은 듯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세상이 다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언덕을 넘어가는 동반자로 느끼게 된 이 나의 심정을 너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해 주길 바란다. 생각해 보면 너나 죽은 내 아들이나 모두 전쟁의 희생자들이면서도 또한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장한 젊은이들이 아니겠느냐. 높은 파도와 거친 물결이 있는 저 바다라도 그 밑에는 물고기들의 고요한 서식처가 있듯이 전쟁이 휘물고 온 파도에 휘말렸던 나는 이제 너를 통해서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니 나는 물론이고 내 아들도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. 고맙다. 한없이 고맙다. 사랑하는 내 아들아. 이제 너와 나는 한 개인,
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이 적과 적이, 원수와 원수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화평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남게 될 소중한 만남이 되리라고 믿는다. 내가 허락한다면 금방이라도 달려오겠다는 내 마음처럼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에게 달려가고 싶구나. 약 2달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오는데 그때쯤 시간을 내어 너를 만나볼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기 바란다.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걸 생각하니 더욱더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. 우리가 상봉하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한다.